남북 청년들의 도전기를 생생하게 들려드리는 도전의 천리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4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도전자는 평양에서 온 훤칠한 청년입니다. 이분이 정말 놀랍게도 지뢰가 많은 비무장지대를 넘고 북한강을 건너 직접 한국 땅을 밟았다고 해요.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너무나 궁금한데요. 그럼 오늘의 도전자 김강유 씨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강유 씨. 먼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강유이고요. 나이는 말씀드려야 되나요? 나이는 28살입니다. 그리고 고향은 평양에서 17살까지 살다가 네. 북한군에서 군생활을 하는 도중에 우리 대한민국에 오게 되었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유튜브를 하고 있고, 그 외에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으며 강사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강유 씨는 북한군 출신으로 이제 현재 북시탈이라는 개인 방송 유튜브를 하고 네, 계시잖아요. 이게 이제 북한과 정의를 상징하는 가면인 각시탈을 합친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북한에서 딱 왔을 때 이 각시탈이 굉장히 네. 화제가 됐었고 인기가 좋았었거든요. 아, 근데 그 1번 길을 찢으면서 내려오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 부분을 좀 뭔가 토대로 오. 해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우, 네. 정말 그 의미가 굉장히 남다른 것 같아요. 유튜브를 시작하신 지는 어느 정도 되셨어요? 유튜브를 시작한 지는 지금 3년째 돼가고 있고요. 지금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현재 이제 강유 씨가 하고 계시는 북시탈 어떤 방송인지 우리 그 청취자분들은 잘 모르시니까 강유 씨가 직접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채널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군 생활을 하다가 DMZ를 넘은 두 군인이 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네. 한국 사회에서 뭐 북한에 대해서, 북한 사회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려져 있고 많이 알고 있지만, 뭐 북한 군인들의 네. 실생활이나 뭐 말단 병사들의 생활, 뭐 군 일과 이런 건 다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네.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런 정보들을 좀 많이 알려주기 위해서 아. 그런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런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다른 어떤 탈북 유튜버들이랑 차별화되는 점이 이제 그 북한 군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정말 그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저도 정말 재밌게 네, 들었었거든요. 저도 이제 군에 못 가봤었기 때문에 그 북시타를 보면서 아, 북한군에서는 이렇게 하는구나 음, 이거를 또 한번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다 군에서 이제 직접 겪으셨던 이야기들, 네, 한마디로 실화를 바탕으로 이제 다 하신 이야기들인 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영상들이 조회수가 좀 많이 잘 나오는 편인가요? 초반 같은 경우에는 탈북 스토리가 굉장히 인기를 끌었죠. 왜냐면 북한에서 DMZ에서 군 생활하다가 그 DMZ를 넘어서 대한민국까지 왔다는 그 자체가 한국 사람들에게서는 굉장히 막 믿기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고, 굉장히 영화 같은 스토리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했고 많이 관심을 가져줬기 때문에 그 조회수는 정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났고, 뭐 제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구전에 뭐 2만 감 나왔고 하다 보니까 봤는데 뭐 또 보니까 뭐 그나마 재밌네 막 이런 식으로 반응이 뭐 그렇게 썩 좋진 않았지만 그래도 좋은 편이었고, 음 그리고 뭐 군 생활하면서 뭐 북한군이 실제로 먹는 밥 뭐 이런 네. 경우에도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왜냐면 말로만 들었었는데 직접 저희가 네. 보여주기까지 했었으니까 네. 좀 더 와닿았었던 것 같고, 네,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그 DMZ를 넘어서 탈북한 이야기는 들어도 항상 놀라운 이야기예요. 네, 저는 생각하기로는 DMZ 쪽에는 이제 지뢰가 굉장히 많이 매서 있어서 네, 이제 사람이 함부로 가기에는 매우 좀 어려운 곳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걸 넘어서 이제 탈북을 하신 네, 거잖아요. 참 그런 이야기가 솔직히 어디서 쉽게 들을 만한 이야기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시청자분들의 많은 사랑을 또 받는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매우 궁금하실 것 네, 같은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북한에서 강유 씨가 군인이셨던 네, 거죠? 맞습니다. 군 생활을 하고 어, 있었습니다. 어디서 이제 그 뭐 대체적으로 이제 어떤 군 생활을 하신 건지. 아, 저는 강원도 금강군이라고 해서 금강산 근처에서 군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뭐 보통 그렇게 얘기하면 경치 좋은 데서 군 생활했다 이런 아,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근데 뭐 솔직히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듯이 배 네. 걸으면서 금강산 봐봤자 정말 아무 의미 없었고, 거기서 군 생활을 4년간 네, 음, 했었고, 저는 또 특별하게
대충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약초병이라는 버직으로 4년간 군 생활을 했습니다. 오, 꽤 그럼 4년이면은 꽤 네. 오래 하신 건데 거의 한국에 비하면 지금 2배 이상인 그렇죠. 거잖아요. 네. 지금 한국은 2년이 채 안 되죠. 네. 군복무 기간이. 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강원도 그쪽에서 이제 군사복무를 하셨고 이제 주 특기 병과는 어떤 것이었나요? 원래 제가 군 생활한 그런 버직 같은 경우에는 최전방에서 최전방 경계 근무를 수행하는 민경 경찰이라고 해서 네. 그런 임무가 주어졌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특별하게도 그 대대 간부들의 신임을 받아가지고 약초병이라는 버식으로 좀 특별하게 군 생활을 했었는데 오. 약초병 제 주특기는 산삼 캐는 거였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이제 약초를 캐는 일을 하는 그런 군인인 거예요? 네, 이게 뭐 얘기를 하면 좀 논란이 있을 수 있긴 한데 뭐 약초병이라는 버직이 어디 있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데 네. 약초병이라는 버직이 정규적인 버직이 아니라 비상설 버직이라서 음. 사단까지는 허용한 그런 버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사단에서 뭐 대대 간부들이나 중대 간부들이 그 생활 환경이 안 좋잖아요. 아무 장교들이. 그러다 보니까 군인 한두 명을 거의 뭐 노예라고 할 수 있죠. 그 고용해가지고 전문적으로 산에 가서 약초를 캐다가 그걸 간부들이 팔아가지고 생활 환경에 보탬을 주는 거죠. 그런 일을 하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약초병이라는 그 말을 잘 들어보지를 음, 못했었던 것 같은데 네. 되게 신기하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강희 씨는 어떻게 하다가 이런 약초병 일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게 계기가 어떻게 되냐면 제가 군대 딱 나갔을 때 6개월 만에 정말 몸이 쇠약해지고 굉장히 어려울 때였어요. 6개월이면. 근데 그때 북한군에서는 보통 오후만 되면 일가 네. 다 접고 나무하러 가거든요. 땔감. 네. 땔감 하러 가는데 땔감만 하러 가냐? 그건 또 아니에요. 뭐 산에 네. 가서 뭐 먹을 걸 주워 먹는다든가 뭐 열매를 따 먹는다든가 그리고 그 외에는 약초를 캐는 그런 걸 손님들이 알려줘요. 뭐 이렇게 생긴 건 산삼이고 이렇게 생긴 건 뭐 귀한 약초다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데 평양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해요. 군에서 또 양아이 왜요? 양아이 하면서 어. 양노랭이. 평양 어. 사람들은 노랭지다. 막 일을 진짜 못하고 군에서 아.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렇죠. 뭐 나무 이제 찍는 것도 못 해봤을 네, 맞아요. 테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 싫어하고 약초도 대충 알려주거든요. 너 같은 애가 뭘 캐겠냐 이런 식으로 대충 알려주는데 제가 하루는 나무하러 가서 네. 제 앞에 나무를 다 하고 쉬고 있었는데 산삼 비슷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님들한테 알리진 못하고 한 뿌리만 이렇게 캐가지고 잎사귀를 물어봤더니 산삼이라고 하더라고요. 신봤다. 네, 신봤다 하고 다음날 올라가서 네. 그 산삼을 캐고 있었는데 그 주위에 산삼이 굉장히 많았어요. 오. 그래서 그 17뿌리를 다 캐고 이걸 어디다 쓸까 좀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걸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은 간부들에게 상납하는 거다 생각하고 쭉 돌렸죠. 대대 간부들한테. 그다음에 뭐 바로 버직 변경이 되었죠. 네. 17뿌리를 다 돌리신 거예요? 아유, 제가 아무리 미쳤어도 그렇게는 못하죠. 제가 그렇게는 못하고 너무 아깝잖아요. 네, 저도 써야 그렇죠.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대대 간부 3명, 그러니까 제일 그 뭔가 자기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대장, 대대 보이지던 대대 종훈장교 어. 이 사람들에게 상납을 하고 바로 승진을 한 거죠. 역시 뭐 이거는 산삼 17뿌리를 이렇게 산에서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흔치 않다고 보거든요. 제 운을 다 쓴 것 어. 같아요. 어. 네. 네. 너무나도 재밌어요. 그래서 그렇게 약초병이 되신 거잖아요. 네. 그 후로는 좀 군 생활이 어떠셨어요? 좀 나아지셨어요? 군 생활에 꽃길이 깔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냐면 진짜요? 구전까지는 정말 말단병사니까 뭐 시키는 거 다 하고 먹을 것도 주는 것만 먹고 했었는데 약초병 생활하니까 훈련 안 참가해요. 그리고 일과에 아예 요리예요. 뭐 아침에 일어나면 네. 그냥 배낭 하나 메고 대대장네 집 나가면 뭐 먹을 거 간식 다 싸주고 도시락 싸갖고 산에 올라가요. 산에 올라가지도 않고 이슬이 많기 때문에 그냥 그 산 밑에서 도시락 다 까먹고 한잠 자요. 한잠 자고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이젠 올라가자 하고 그때부터 한 3-4시간 열심히 캐면 하루 그 분량이 다 채워지거든요. 그러면 또 좀 자다가 내려가서 간부네 집에서 밥 먹고 들어가서 자고 굉장히 편하죠. 네.
아 그러면 그 하루에 그러니까 캐야 되는 약초의 어떤 양이 있는 거예요? 그쵸. 그 양이 있는 건데 그 양이라고 하면 처음에 캤던 다들 다 비교해요. 왜냐면 네. 다른 친구들도 약초를 캐기 때문에 어 우리 친구는 얼마나 캤대. 그리고 내려오는 게 다 보이거든요. 얼마나 캐 갖고 내려오는지. 그런 오. 걸 보고 약초량을 또 할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 3-4 시간이면 그 하루 분량을 다 캤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산삼만 캐는 게 아니라 네. 산삼을 비롯한 약초들을 다 캐는 그런 일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산삼만 캐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산삼이 아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좀 비싼 약초들 뭐 삽주 오. 이런 여기서는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삽주 막 이런 창출 이런 약초들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런 걸 캐다 주면 굉장히 좋아해요. 약초병으로 일할 때도 산삼을 캐신 적 있으세요? 산삼 캔 적 있죠. 근데 그건 좀 약발이 많이 떨어졌다 싶을 때 상납을 하고 어. 그전에는 절대 상납을 못 하죠. 왜냐면 그걸 팔아서 제 좀 이석을 채운다고 해야 되나? 막 그런 걸 했죠. 되게 영리하게 지혜롭게 네 네. 군 생활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약초병으로 있으면은 군 생활이 그나마 이제 좀 굉장히 편안해진 편인데 네. 그렇게 생활을 하시다가 탈북을 네 어떻게 결심하게 되신 건지. 음. 탈북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제가 좀 누적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평양에 있을 때도 한국 드라마 많이 보시잖아요. 그렇죠. 한국 네. 드라마 많이 보면서 그걸 또 믿진 않아요. 또 평양 사람들이 또 유독 안 믿는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우리 음. 장군님의 사랑 많이 받는다." 이러면서 그랬었던 것 같은데 네. 뭐 드라마가 교육하기를 굉장히 못 살고 "고지가 많다." 막 이런 식으로 교육하는데 드라마 보면 또 딴판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면서 '아 저건 선전물이다.' 이렇게 믿고 음. 있었는데 군대 나와서 대북 방송 굉장히 많이 잘 들리고 그리고 전단지가 최전방에는 낙엽보다 더 많이 깔려 있어요. 오. 그런 걸 다 주워 보면 뭐 3대 부자 욕하는 내용도 있었고 그리고 '한국이 잘 산다.' 이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것도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음 그 최전방에서 보는 한국이 어느 정도 와닿게 돼요. '한국이 정말 잘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아. 하다가 그게 4년 동안 계속 막 쌓이다 보니까 '와 정말 잘 살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다가 음 뭐 결국은 그 매체를 통해서 제가 그런 네 생각을 아. 갖게 됐던 거죠. 아 그러면 저도 이제 평양에 있을 때 네. 약간 소문으로 많이 들었던 건데 뭐 전단지 북한에서는 삐라라고 네. 하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족제물 이제 많이 날아온다 막 그래서 그런 소문만 들었었는데 그걸 이제 직접 보신 거네요. 4 네. 년 동안을 계속 보신 거예요? 4년 동안 계속 본 건 아니고요. 이게 2011 년도인가 12 년도까지 대북 방송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성화됐었는데 어. 그 정권이 바뀌면서 대북 방송 다 폐지하고 안 하다가 전단지만 날렸어요. 전단지가 계속 날아오는데 그 풍선에 막 날아오잖아요. 저는 족지물도 발견했었는데 네. 족지물자에는 보통 초코파이도 있고 어. 담배도 있고 달러도 있고 MP3 그리고 뭐 USB, SD 네. 카드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저희가 이제 네. 그런 거를 함부로 만지면 "선이 썩는다." 막 맞아요. 이런 소문들도 네. 있잖아요. 그게 북한 사람들 대부분이 다 그렇게 아시잖아요.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교육을 또 그렇게 해요. 뭐 어떤 사람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저렇게 막 말라 있다. 근데 못 어. 먹어서 마른 거거든요. 근데 그걸 듣고 나서는 또 믿게 돼요 또. '와 아. 정말 저게 족지물자를 먹고 저렇게 말라 있구나.' 사실은 못 먹고 마른 건데. 네. 다 믿다가 어느 날인가 저도 그걸 봤었는데 약초병 생활하면서 초코파이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약간 "먹고 죽으면 시체도 보기 좋다." 이런 말이 와닿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한번 먹어 보자.' 생각하고 그걸 먹었어요. 먹었는데 뭐 건강한 거예요 진짜. 맛있기만 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때부터 뭐 족지물자도 좀 '아 거짓말이구나.' 이런 생각을 네. 좀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전단지가 엄청 날아오는데 네. 너무 날아오고 세뇌가 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언제부턴가는 그 총으로 쏴서 떨구고 그걸 오. 보이브에서 다 와 가지고 소각하고 막 이런 경우까지 있었거든요. 아. 그러다가 2015 년도에 목함지 레더 발사건 터지고 그다음에 대북 방송 또 시작됐어요. 네. 근데 북한에서 또 자기네 치부를 건드리니까 거기다 포까지 음. 쏘면서 좀 문제가 심각해졌고 뭐 그러다가 또 중단됐고 했는데 그런 걸 들으면서 많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 한국이 정말 잘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대북 방송을 들으신 거예요? 네네. 직접적으로 한 하루에 24 시간 동안 계속 들리니까 어. 뭐 소녀시대 노래도 들리고 그리고 뭐
라디오 네. 이런 것도 들리고 뭐 한국에서 그 탈북한 학생이 막 방송하는 것도 들리고 하다 보니까 아, 네 그런 것도 오. 들었어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탈북한 학생이 여기서 방송하는 내용을 네, 들으신. 자긴 대학생이고 자기가 몇 살이고 대학생이고 한데 저보다 나이가 어린데 지금 대학교를 간 거예요. 저는 군생활 8년이 더 남았는데 어. 그래가지고 와 나는 이 친구보다 10년 더 있어야 지금 대학교 갈 수 있고 한데 뭔가 현타오고 자괴감이 들어가지고 나도 가면 저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하다가 탈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예전에는 나랑 같은 처지였던 사람이 네, 이제는 가서 완전히 새 운명을 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더 많이 와닿게 되죠. 네 그 맞습니다.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가 뭘로 들으신 거예요, 그거는? 그때 대북 방송이 저희 앞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쨍쨍하게 잘 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오. 어찌 보면 탈북민 그 특유의 억양이 네, 있잖아요. 그게 네. 들리는 것 같기도 해서 이건 주작이 아니다 생각하고 어. 그리고 뭐 노래 하나만 들어도 굉장히 자유가 묻어나오고 네. 하니까 이건 분명히 사실이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가 몇 살이었어요? 그때가 2015년도니까 제가 21살 때였어요. 21살 때 네, 이제 한국에서는 뭐 대학 새내기들도 있고 대학 이제 그렇죠. 한창 가가지고 또 그거 딱 지나게 되면 뭐 군대로 가는 친구들도 있고 막 그런데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한창 지금 군복무를 하고 맞아요. 있는 나이잖아요. 네, 보통 한 28, 뭐 29 이럴 때 제대가 되죠. 그렇죠. 네, 그렇죠. 이제 8년이 더 남았다. 나는 이제 한참 남았다. 네, 이런 그런 사실이 굉장히 암담하게 느껴지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탈북을 결심하게 되었고 이제 탈북을 위한 어떤 준비를 굉장히 철저하게 해야 네. 되잖아요. 또 DMZ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준비를 하셨을까요? 지금에서 좀 부끄럽긴 한데 저는 탈북하신 분들이 굉장히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몇 달간의 굉장한 그런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오시잖아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순했던 것 같아요. 어찌 어. 보면 저는 용감하다고 표현을 포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2016년 9월 27일 날 결심하고 28일 날 떠났어요. 음. 근데 뭐 준비 같은 건 하나도 없었던 거죠. 하루 만에 준비할 수는 그러니까 없잖아요. 27일 날 결심하고 네. 28 다음 날 떠난 거예요? 근데 굉장히 즉흥적이었어요. 왜냐면 27일 날 와, 한국에 가보고 싶다. 아, 가자 생각하고 와, 내일은 가야겠다 생각하고 바로 실행에 아니 옮겼거든요. 보통 해외여행도 그렇게는 안 떠나거든요. 그러면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는 어떻게 했냐면 27일 날 갑자기 산에서 놀고 있는데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일하고 있는데 네. 한국을 바라보면서 든 생각이 와, 쟤네는 일도 안 하네. 막 오. 저희가 딱 그 쌍안경이나 망안경으로 보면 한국 군인들이 일하는 걸 한 번도 볼 수가 없어요. 그 눈이 엄청 오잖아요. 네. 오면 차 타고 쭉 나와요. 나와가지고 빗자루질 몇 번 하다가 차 타고 다시 들어가요. 저게 일하는 거냐고. 우린 진짜 뼈 빠지게 하루 종일 눈제설 해도 부족한데 쟤네는 빗자루질 몇 번 하다 들어가고 농사 짓는 것도 안 보이고 네. 배구하는 것만 보이고 저기 가면 나도 저렇게 되지 않을까. 나 군생활 음. 여기서 전역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하다가 어. 가자 생각하고 다음날 준비 같은 건 없었고 그냥 평소대로 그 대대장 간부들이 싸주는 도시락 싸갖고 호미 하나 들고 후레쉬 하나 가지고 산에 올라갔어요. 네. 대대 간부들한테는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가다가 또 못 갈 수도 있잖아요, 한국까지.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산삼을 받은 게 있다. 근데 아. 좀 멀기 때문에 네. 다 캐 오려면 한 3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얘기했더니 아. 산삼이 있다고 하니까 당연히 콜하고 보내줬죠. 3일 동안 가서 캐하라. 그래서 뭐 못 가면 다시 돌아가야지 뭐 생각하고 그렇게 출발했는데 DMZ에 들어서서 뭐 준비 같은 건 하나도 없었고 제가 그냥 용감하게 대대장 간부들 걸리면 간부들이 약초 캐오라고 했는데 그냥 길 잃었다 이런 식으로 뭐좀 둘러대자 생각하고 네. 그리고 뭐 철책 뭐 이런 건 다 알고 있었거든요. 뭐 고압전류가 흐르고 있고 이런 건 그냥 뭐 어떻게 하면 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 일단 이제 딱 이제 3일. 네, 네, 3일이라는 시간을 이미 벌어놨기 때문에 네, 그동안에는 이제 강일 씨가 부대에 없어도 크게 큰 소동이 안 일어날 그렇죠. 것이고, 네, 간부들도 이제 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어찌 보면 이제 벌게 된 게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들어요. 되게 지혜롭게 네,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래도 이제 딱 떠나려고 하게 되면은
굉장한 어떤 미련이라든가 뭐 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마음은 안 음. 드셨었어요? 미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었고 왜냐면 북한 군에서 그 8년을 더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막 다 덮어버린 거예요. 막 미련 이런 건 다 음. 덮어버리고 저기 네. 가면 나 지금 당장 저녁이고 아무리 살던 고향이지만 내가 저기 가서 잘 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 넘어가는 과정에서 잡히더라도 나는 후회는 안 할 것 같았고 잡히지 어. 않는 보장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네. 중국 막 베트남 이렇게 돌아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막 6개월 1년 네. 걸리시잖아요. 저는 항상 봐왔던 DMZ2이기 때문에 한 40분이면 뛰어가지 않을까? 이런 굉장히 단순한 생각으로 떠났는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또. 아 네. 그렇군요. 정말 진짜 목숨을 건 인생 최대의 도전이지 않았나 싶어요. 뭐 보기에는 40분이라고 했지만 정작 네. 떠나서는 또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네 굉장히 그다음에 정말 그 어떤 가장 간과했던 그런 여정이 이제 더 펼쳐질 예정인데요.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좀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이후의 이야기가 정말 궁금해요. 이제 진짜 기본적인 어떤 탈북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는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가 이렇게 DMZ를 넘어서 북한에서 한국으로 어느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네, 정말 시간이 너무 짧다는 게 야속하고요. 네, 강일 씨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도 계속되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이야기 해주신 강일 씨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